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진단학, 사진을 하고 또 8강, 그 다음에 병인 변증 하셨죠. 그 다음에 기혈진액 변증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오장을 중심으로 한 이론이기 때문에 장부 변증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이 잘 미리 예습을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만, 그렇죠? 그것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상학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환자를 보고 그 병인 병기를 이해하시고 동양화의 특징 같은 것이 드러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변증해서 처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지만은 저희 정신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정확하게 변증해서 처방하자 그 얘기죠. 그렇죠? 변증이 핵심입니다. 변증이 정확하게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증상을 보면 병의 원인을 척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더라. 그리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증상의 조합이 하나의 징후를 이루고 있고 그 증상의 조합 이것을 잘 이해하고 처방도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큰 틀로 그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저희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의 얘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큰 틀로 오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질문하시는 것도 그러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공부를 학습을 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전부 다 이해한다는 것은 천재죠. CD도 드리고 그랬으니까 공부할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공부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시간이 있어도 못하겠지만 공부라는 것은 시간을 내서 하는 거죠. 네? 시간을 내서 하는 거지. 시간이 있으면 공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적어도 학습할 때 하셔야지. 여러분들 정신년 수료하시고 나면 또 손을 놓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할 때 확실히 하셔야 돼. 몸에 배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강의 듣는 걸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우리 장부변증이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핵심은 여러분들이 여기 경락도 요혈도 제가 다 일일이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일일이 다 해설을 할 수는 없고 큰 틀로 요혈만 제가 큰 틀로 그 경락에서 어떤 혈전이 더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취혈한다든가 자침 연습은 실습 한 달 2번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혈전이 보는 사람 하나도 없죠 여기? 네. 아는 사람은 있죠?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여기서 취혈까지 할 수는 없어. 그러죠? 초급반처럼 뭐 취혈하고 뭐 경락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요혈들에 대한 왜 그것이 요혈이고 어떤 질병에 꼭 필요한 자리인가는 설명. 그런 요혈만 설명을 큰 틀로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머리에 들어가도록 입력되도록 그것이 핵심이지. 넘어서 일일이 뭐 인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제 목표는 6월까지 이 모든 교재가 끝나야 돼. 3권이. 그래도 4개월 되죠? 네? 3개월 코스인데 4개월. 근데 그렇게 안 끝날 거야 아마. 어쨌든 현재의 속도로 진도가 나가면 되겠죠? 너무 빠른가요? 늦은가요? 너무 느리죠?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아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공부를 못 하셨던 선생님 같은 분은 더 느리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시고 핵심을 이해해야 돼. 핵심을 일일이 그 한 줄 한 줄에 얽매이지 말고 교재는 집에서 열심히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고 그 얘기만 이해를 하시라. 그 얘기를 자 오늘부터 심장에 대해 다시 시작하자. 심장. 우리는 5장을 먼저 전제할 게 있습니다. 5장 변증이기 때문에 5장 뭐 장변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5장 6부 이렇게 얘기하죠. 5장 6부 얘기하는데 우리가 5장 6부를 뭐라고 합니까? 5장을 뭐라고 그래? 간장, 심장, 비장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간장, 심장, 비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간장, 심장, 이 장기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심 얘기하면 심계가 하고 있는 전체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 그 기능의 어떤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심장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심하면 심장 어느 한의학 책에서 보면은 심장에서 어쩌고저쩌고 틀린 거예요. 심에서라고 얘기해야 돼. 심계에서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면 순환기계에서 얘기해. 이렇게 나와야 돼. 맞죠? 심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계통의 어떤 기능의 실조, 변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 공부지. 심장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해됐죠? 예, 그걸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것도 뭐라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한의책들 보면은 지금도 이 5장 갖다 5장수에는 간신비패신이라고 그 계통의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5장에서 심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냐를 먼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할 어떤 방향, 부분이 뭐냐? 심은 큰 틀로 어떤 기능을 합니까? 뭐라고요? 혈관과 관련이 있죠, 그죠? 심장에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은 순환계죠, 그죠? 혈액순환계잖아. 혈액순환계이기 때문에 혈맥과 우리가 심주 혈맥이라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좀 있으면은 심은 뭘 주관한다? 혈맥이죠. 혈맥. 혈맥이라면 혈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락해서 기혈의 기혈의 통로가 경락이다 이렇게 배우셨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혈맥이라고 하는 것은 맥이라는 말은 이게 혈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이라는 것은 동맥, 정맥, 큰 틀로 하는 그렇죠. 동맥에서 대동맥, 중동맥, 소동맥, 세동맥, 그다음에 모세혈관에서 물질 대사를 이룬 다음에 다시 소정맥, 그다음에 정맥, 대정맥, 하대정맥, 상대정맥, 정맥을 통해서 심으로 들어가서 심장에서 폐순환을 하고 다시 체순환으로 돌아오고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혈관이 무려 몇 킬로나 하겠습니까? 12만 9,600킬로나 된다고요. 인체 혈관 다 합쳐놓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0번 왕복할 정도의 길이를 말하자면 우리 인체에 혈관이 있다고 이렇게 그 혈관에 무수한 뭡니까 영양 물질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보내주는 것이지 혈관을 통해서 혈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인데 심장에서 심박동에 의해서 전기가 보내지는 것이나 잘 보시면 우리는 동양어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기가 혈을 운행한다고 그래? 종기와 관련이 있죠. 그죠? 종기가 혈액순환, 호흡을 주관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종기와 관련이다. 그 다음에 이 그런데 서양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박동에 의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동맥에서 보면은 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혈에 지금 서양과학적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동맥은 움직일 동자 쓰고 있는데 이 동이란 말은 동맥은 혈액이 들어가면은 그 자체에서 꿈틀거립니다. 동맥이 움직여. 그래서 압출을 하는 거야. 혈 신호를 받으면은 그때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혈을 앞으로 쫙 보내. 이게 동맥이야. 정맥은 그게 없어. 정맥은 글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예? 그 대신에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게 역류되지 못하도록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 있다고. 올라가면 다시 못 내려가 중간중간에 막이 있어가지고 그게 정맥이야. 예? 정맥이 파란 거 있죠. 내려오고 싶은데 딱 그걸 막고 있는 게 있어. 그것이 이제 정맥에는 칸칸이 막았어요. 되돌아 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렇게 돼 있고, 동맥은 스스로 꿈틀꿈틀하면서 앞으로 자꾸 내보내는 그 혈관 자체가, 굵은 혈관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혈을 앞으로 자꾸 송출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신에 여러 가지 혈관이 뿜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틀로 혈관계, 그래서 혈관계의 기능을 우리는 심으로 보고 있다. 심주, 혈맥 이거 공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 번째가 큰 틀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 문제, 혈은 정신과 관련이 있다고 공부를 하시죠. 예?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중추신경계야, 이게. 중추신경계 기능. 중추신경계 기능이 심입니다. 중추신경계, 여러분들 신경계 공부하셨죠? 어디서 공부하시잖아요, 학교에서. 신경계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중추신경계 이런 것을 모르시면 안 돼.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우리 뇌척수야, 뇌척수. 뇌신경이라 이거지. 뇌와 척수. 뇌는 이제 대뇌가 있고 소뇌, 간뇌, 중뇌, 간뇌 이게 있죠. 그래서 대뇌에는 여러분이 이제 운동력, 감각력, 전달력 등이 있어가지고 모든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대뇌에서 기능을 합니다. 그 이 중추신경계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뇌의 기능들이 심에 의해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과학이. 실제 뇌의 기능이지. 그렇죠. 뇌신경계이다. 그러니까 이 중추신경계 기능 모두가 우리는 심에, 동양과학에서 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적,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신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양과학에서는. 이것은 심주, 혈맥, 심주, 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심에 대한 설명을 바로 심주, 혈맥, 심주, 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큰 틀, 중추신경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중추신경계라는 것은 뇌척수의 기능이라고 보는 것인데, 인체의 모든 신경계는 바로 이 뇌척수, 바로 중추신경계, 뇌척수의 바로 98%가 모든 신경이 뇌척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의 모든 신경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 뇌라는 말은
머리를 뜻하고 한문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 마음으로 설명합니다. 마음은 심이지. 그렇죠? 머리, 마음 그렇게 설명하고 또 정신도 설명하고 있어. 이게 뇌라는 거예요. 이게. 뇌란 한문으로 뇌 가지고 머리나 마음, 정신을 뜻하는 글자라고 되어 있어. 옥편, 대옥편 찾아보면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그 기능들, 그것이 중추신경계인데 그것은 동양의학에서는 심으로 보고 있다. 심의 기능 속에 포괄시켰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큰 틀로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우리는 심이나 심포경을 다스려 치료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동양의학에서는 치료 방법은 경락이지, 경혈이라고. 근데 어느 경락, 어느 경혈을 쓰는 것이냐. 그래서 그 심경락이 흐르고 있는, 그리고 심의 어떤 사기가 침습하면 심포가 대신해서 사기를 감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포경을 다스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경락을 이용해서 처방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쓰는 혈자리가 심유와 신문이요. 그렇죠?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을 안정시키는 혈자리는 신문입니다. 신문이 뭐예요? 심경의 원혈이지. 네. 경락의 대표가 원혈이지. 그래서 그런 걸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적 의미는 혈관계와 혈액순환계, 혈관은 혈액순환계예요. 두 번째는 이 안에 혈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혈관의 어떤 순환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포괄적인 게 있고, 우리는 종기라는 기가 있어서 혈액을 순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흉통이 있다던가 심장 있는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종기의 문제다. 우리 이 큰 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뒤에서 나올 것입니다만. 그다음 중추신경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뇌척수와 관련해서 바로 이것은 정신 활동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정신. 뇌척수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신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 뇌척수예요. 정신 활동과 관련해서 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장의 하나의 또 특징은 오장의 대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장의 대주. 그래서 교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교재를 보면서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와 같은 심의 현대적 의미의 기능들이 우리가 동양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자. 우리는 동양의학이니까 동양의학에서 이론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리 기능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심이 주관하고 있는데 그걸 뭘 주관한다? 심지. 심주 신지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추신경계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심주 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본문의 교재에 보면은 심은 군주주관이다 이런 말 나오죠. 심자 군주주관이다. 여러분 이제 이런 용어를 한 번씩은 이해를 그런 말이 나오죠. 심자 군주지관이다. 심자 이런 말 여러분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심이라는 것은 놈자자니까 심이라는 놈만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뜻이야. 심이라는 것은 바로 인체 내에서 인체를 어떤 전부 조직의 어떤 관지, 이 관이 벼슬관자죠. 벼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심은 군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주. 그래서 한 나라의 군주와 같고 전신의 한 나라의 군주이기 때문에 인체로 보면 전신이야. 그 심장이 병들면 전신이 병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전신 질환으로 보고 있는 거야. 심장병은 전신 질환. 심장 전신의 혈액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심장이 고장나면 전신이 병이 나죠, 그죠? 전신이 병들면 이렇게 나. 그래서 전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군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교재를 보시면 오장육부의 대주야 써있죠. 오장육부의 대주야. 오장육부라는 말 다 아시고 내장기관의 모든 조직기관의 가장 대표가 오장육부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모든 인체 조직을 말하는 것이 오장육부인데 그게 대주란 말이 있어. 오장육부의 대주이나 그 대주란 말. 대주란 말은 오장육부의 모든 조직기관을 군주로서 통솔의 의미가 있다. 대주란 말은 통솔이야. 큰 주인이다. 그 뜻이야. 통솔할 수 있는 혈액순환 시키면서 전신을 통솔하는 기능을 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주라고 정신지 소사야. 정신이 그대로 깃들고 있다. 머물고 있다. 정신이 깃들고 있는 집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장부 중에서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으뜸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심에 대한 기능입니다. 인체 모든 조직은 이 글자 앞에다가 육발열별을 붙습니다. 육발열별. 그렇죠? 조직은 다 붙어있지? 네. 간은 여기다 방패를 벗습니다. 장군지원. 그렇죠? 폐는 모이시죠? 모든 게 오장부가 다 모이니까 폐. 다 붙어있잖아. 비장도 마찬가지. 다 있는데 심은 안 붙어있지? 지가 주인이라고 안 붙인 거야. 그래서 심만은 육달이 안 붙어있어. 그래서 그런 뜻이고 그래서 신명출어이라는 또 나옵니다. 신명이 뭐냐 많이 듣긴 들었죠. 신명이 뭡니까? 정신이지, 그죠?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 신명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 신명이라는 그래서 심자 군주주가 아니고 신명이 여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대충 해놓는데 이 신명에 대한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 달라. 그리고 의미가 깊어요. 신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물론 정신의 큰 틀로는 정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신명이라는 뜻을 옛날 전한 시대 그러니까 BC 722년 정도니까 지금부터 한 2100년 정도 됐네. 2100년 전에 그 전한 시대 사람이 유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가장 멋지게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황제대경에 나옵니다. 유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관이라는 사람이 한서 예문지에 여러분들이 이거 좀 알고 있으면 좋죠. 어디가 설명하기도 좋고 한서 예문지에 예문지에 바로 이 신명을 설명해냈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회남자 회남자라는 글 속에서 신명을 설명했는데 회남자라는 유명한 글이죠. 이 유한이라는 이 양반이 옛날에 유명한 그 당시에 가장 말하자면 이론가였고 그 당시에는 가장
사상가, 그때 사상가라고 되겠죠. 사상가 문학가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예문지에 수록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신명이라는 것은 황제령이 그런 말을 써있어. 그래서 그 설명을 쭉 찾아보니까 모든 만물이 발생하고 운동하고 변화하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 신령이다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어.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역량이다. 내재적인 역량이다. 발생, 운동, 변화의 모든 만물의 발생, 운동, 변화의 내재적인 역량을 신뢰를 한다. 거기에 또 깊은 뜻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한서 예문지에 바로 회담자라는 그 글 속에서 유한양 사람이 쓴 것이 바로 신령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근사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그냥 생명 활동 현상의 총칭 이렇게 설명을 했어. 생명 활동의 현상을 총칭한 것이고 인체 내장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간단히 말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황제내경의 후에 보완된 황제내경 속에 이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틀로 그게 무슨 뜻이냐 황제 내경에 써있는 신명 출현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다 한 번씩 황제내경을 보시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라는 얘기고 신령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용어의 개념이 애매한 게 많으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 추적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잡하게 모든 한의학자들이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 특히 한동석 씨 같은 그런 분들은 우주 변화의 원리 같은 거 보면 너무 깊게 써놔가지고 그 있는데도 몇 년 걸려 그 해설하는 거 보면 그것을 해설하는 사람도 있어. 또 강의하는데 그걸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설명한 것도 더 거창한 얘기를 해서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고 어쨌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만물이 생함에 있어서 누가 길러주지도 않고 그런 걸 보이지도 않았는데 만물이 자라더라. 또 만물이 죽는 언젠가 다 죽죠. 사람이 만물이 생물이 다 죽어. 누가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죽더라. 수명이 있다는 얘기지. 그것이 바로 신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고 발생 그러죠. 성장하고 운동하고 자라서 변화를 하면 또 죽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런 모든 운동, 내적인 역량을 우리 신령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다 이 신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든 내재적인 역량의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큰 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큰 틀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큰 틀로 심주, 심지에 대한 얘기 다시 설명드리면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큰 틀로 심주, 심지, 심지지 심주, 심지 정신과 의지, 직역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정신과 의지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신 활동의 총괄적인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중추 신경의 모든 의식, 사유 이런 것들은 전부 중추 신경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기능들이 심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이라는 개념, 정신이라는 것은 정신. 왜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 신의 개념은 정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기능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기를 낳고 기와 정의 사이는 모자가 아니야. 기의 어머니는 정이고 정에서 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신의 개념을 읽을 수가 있다. 이게 정기가 충만해야만 신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정신이 신은 아까 얘기한 정신이죠. 그렇죠. 물질적 기초는 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체 생명 활동의 기원 혹은 근원은 정혈이고, 저건 혈이 나오니까 정혈이고, 또 생명 활동의 현실적 능력은 기, 그 외적 표현이 신, 이렇게 써있죠. 언더라인 치시고 그것을 큰 틀로 정기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정신혼백, 정신혼백은 바로 장구에 다 소속되어 있죠, 그죠? 정은 신, 선천의 정, 신에 있고, 신은 마음심, 심에 있고, 그러죠. 호는 간이죠. 백은 폐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의사를 전달하고 주관하는 의, 뜻이자가 바로 의지가 바로 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를 다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교재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활동, 정은 혈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물질적 기초가 되어서 신의 개념, 그러니까 정혈이 충만해야 그걸 기능하게 되고 그 기능의 표현이 기로 나타나고 그것이 일부적 표현은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제가 진단학을 얘기할 때 신의 개념을 하나의 광채로 설명했죠. 진단학을 그렇게 설명했죠. 촛불로 그려놓고, 그래서 촛불을 그려놓고 이게 정이 충만해야 이와 같이 기가 충만해서 불꽃이 나타나고, 이거는 기라고 보고 있고 빛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신이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정기신 설명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은 외부적 표현인데 정혈이 충만했을 때 그 기능하는 것이 기이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의 개념이다. 이렇게 동양학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혈, 심이 혈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혈에서 혈이 나오기 때문에 혈이 심이 혈을 주관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게 되면 이런 신기가 허해지고 또 정신이 흩어지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의 기능을 지금 동양에서 큰 틀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의 개념을 큰 틀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신적인 문제는 심에서 찾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동양학은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상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병리적 현상을 보고 그 경락을 다스리니까 그런 현상이 말하자면 사라지더라, 없어지더라. 그래서 그걸 역으로 추적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가 경험무학이기 때문에 며칠 년 동안 경험한 그것을 그런 기능이 있다 보는 거예요. 이제 비장은 그런 기능이 있다. 임파기관인데 불구하고 비장은 어떤 소화기계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동양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대 해부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동양학은 여러 가지 경험학 측면에서 모든 기능들이 심경이나 심포경을 다스려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침뜸으로.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이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 외부적 표현이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큰 틀로 결국 이 정신이라는 것은 그 물질적 기초는 정혈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요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신과 관련해서 정신과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두 번째가 심주 혈맥 그릇이 설명하죠. 혈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물질적 기초이고, 그 다음에 혈맥이라는 것은 혈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혈관. 아까 서양학에서 말하는 혈관. 혈관이 129,600kg가 된다. 키로. 엄청난 것이죠. 지구를 세 바퀴 된다고 해요. 그 길이 혈관, 혈맥, 근육. 그것이 혈과 관련이 있고, 혈은 정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동양학에서 말하는 혈의 생리기능 세 가지 속에는 정신활동의 물질적 기초 이런 말 들어가 있었죠. 운동과 감각기관을 유양하고, 그러죠. 오장육 장구를 그걸 자양시키면서 인체 생명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혈의 생리기능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특히 정신활동의 물질적 기초가 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또한 이 심맥은 이와 같이 혈맥 속에 정신이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 혈이 허하게 되면 신이 머물지 못해서 떠난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큰 틀로 하고 있어. 뒤에서 이제 심혈어, 심기어, 이에서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큰 틀로 동양과학에서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심주, 심지, 심주, 혈맥이라고 큰 틀로 정신과 혈과 매우 정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심의 생리 기능으로 동양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 점에 대해 큰 틀로 얘기를 했고, 우리가 뭐 이런 이론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병, 또 혈액순환에 문제되는 병, 질병, 그래서 어떻게 치료 치료할까? 이게 중요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본론적으로 쭉 써 있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정신적인 문제, 질병은 뭐가 있겠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는 심장과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신 문제가 뭐와 관련해서 심지와 관련되어 있는 질병은 뭡니까? 잘못 자른 것이지. 그렇죠? 네. 심계, 불면, 담은 그런 거잖아. 네. 불면, 담은, 잠장애와 가장 많이. 그래서 심장의 주증상은 항상 여러분들이 주증상을 알아야 돼.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가슴 불안해서. 그래서 심계라고 얘기합니다. 심계. 심계 불면 이것이 바로 심의 주증상이에요. 심의 기가 허하든 혈이 허하든 심음이 허하든 심양이 허하든 심계 불면을 꼭 따라다녀. 심계는 가슴이 불안해서 두근두근거리는 두근거릴 개자야. 그렇죠?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불면 담홍, 그다음에 건망, 또 열이 심하면 서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심장 질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조합을 하게 돼 나중에.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허리가 아프다면 심신불교일 것이고, 그렇죠. 소화가 안 되면 심비양일 것이고, 기침하면서 그러면 심폐기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증상만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심과 어떤 장과 관련이 있다면 심의 처방혈인 유모혈과 원혈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혈자리를 더 쓸 것인가는 그 증상에 따라서 어느 장부 소설인가 또 부수적으로 나타날 증상을 보고 그 처방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만 알면 여러분들이 어떤 처방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주증상만은 반드시 알아야 돼. 이와 같은 주증.
정신이 혼미하면 정신적인 질환은 가슴이 불안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 불면증이 생기고 또 악몽을 자주 꾼다는 거. 다목이란 말 얘기하죠. 많이 꾼다는 게 아니라 악몽을 꾼다는 거야. 그래서 악몽을 꾸게 되고 물론 악몽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좋지 않은 꿈을 많이 꾸게 되고 바이를 흘리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망증, 뇌 아까 뇌신경 관련이 있다 했으니까 뇌에 말하면 정혈을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혈을 공급하지 못하고 혈 속에서 현대말로 산소가 공급 잘 안 되니까 자꾸 뇌가 이상이 생겨서 건망증, 심하면 열이 심하면 막 분산시키니까 화열의 장부이기 때문에 분열 분산시키기 때문에 헛소리, 헛소리 지나치면 발광 이런 것들이 다 정신 질환이죠. 그걸 심주 신자 말하는 것 그와 같은 모든 정신 질환에 또 신경성 질환에 다 심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심주신지이더라. 이해됐죠? 그러니까 정신질환, 신경질환은 다 신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심주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이 주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심기가 허하면 소심해지고 그 다음에 정신력 약화, 소심하다 말 나오고 또 심이 혈을 주관한다고 했으니까 혈이 허하게 되는 것 같은 바로 심의 주증상인 심계, 불면, 다몽, 서먹, 건망, 건망증, 헛소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주신지에서 그것을 설명하고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는 심주혈맥이 나오죠. 심주기능이 두 번째가 심주혈맥이다. 혈맥, 심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맥이라는 말은 혈관을 얘기한다. 이 혈관의 모든 이 혈맥이니까 우리는 지혈의 통로를 경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락이라는 말과 우리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경락은 뭡니까? 첫째, 경락이라는 말은 혈액 순환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순환계. 그러죠. 기혈의 통로니까. 그리고 신경계와 아까 척수신경이라고 썼죠. 척수는 다 신경이야. 모든 신경이 척수를 통해 누르죠. 전달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경락은 여러 가지 혈액 순환계, 경락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경계.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내분비 순환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락이. 그래서 호르몬 분비에 관련 있는 이것이 경락의 흐름이 우리는 이 사람들은 혈관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혈맥이라 설명하는 이유는 혈맥이 관을 얘기하고 이것은 큰 틀로 거의 12만 킬로나 되는 인체의 혈관 모든 혈액순환을 바로 심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또한 혈을 주관하고 있고 혈액순환을 주관하고 있고 혈을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혈이 부족하게 되면 근데 이 혈관을 또 한 가지로 뒤에서 심포할 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심포의 기능은 혈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동맥, 정맥이 다 심포의 기능이다. 심은 심장 자체의 기능이고 혈을 주관하고 있는 실제 기능은 혈관이 하겠죠, 그죠? 혈관이 일을 하는 거야. 동맥, 정맥 이런 참 기능들이 모세혈관에서 뭡니까? 물질 대사를 이루고 있죠. 탁하는 것을 끌고 거기서 받아들이고 그 공급을 받아가지고 정맥을 끌고 가는 것이 모세혈관이야. 그래서 그 같은 모든 실질적 심의 대행기관인 심포를 두어서
그 큰 땅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안전에 심포를 두어서 그 혈관을 조절을 하도록 그런 심포의 기능에 대해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그 중요한 건 심포 때 말씀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혈을 주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은 혈을 주관하고 혈관은 순환이니까 혈액 순환하는 게와 관련이 있다 설명. 근데 혈이 혈은 남아도는 게 없죠. 항상 혈은 부족하죠. 혈이 허하다. 그래서 혈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심장 질환도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심장 주증상이 아까 말한 대로 심계, 불면, 담원 그렇죠. 그 혈은 매우 정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얘기를 아까 했죠. 정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혈이다. 큰 틀로 설명했었죠. 정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혈이 부족하게 되면 정신이 깃들지 머물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심장의 주증상이 또 나타나. 혈허하게 되면 심장의 주증상, 심계, 불면, 담원, 서머, 건망, 그렇죠? 심번 이런 게 나타난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혈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심주혈맥, 혈허인지 정신이 심기가 허해서 소심회전 심주 신지와 관련된 얘기인지를 보라고 설명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 심장의 기능이다. 동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주, 심지, 심주 혈맥에 대한 설명을 이와 같이 큰 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혈맥은 전신으로 뻗어져 있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심은 전신 질환과 관련 있다. 전신에 혈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꼭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 사지의 모든 온기 혈액을 추동하는 힘, 혈액을 추동하는 에너지는 바로 화열이에요. 화열, 에너지지. 그것을 심은 양 중에 동양에 말하는 양 중에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 중에. 그래서 화적 개념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란 말은 이와 같이 에너지, 인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 에너지가 바로 심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기능 정상이 바로 혈맥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충실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심혈이 충만해야만 전체 얼굴을 보면 얼굴에 드러난다. 그래서 심주혈맥 기화제면 얼굴에 드러난다. 충실한가 아닌가 얼굴 보면 안다. 그렇게 돼 있죠. 시험 문제 가끔마다 잘못 나오는 게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죠. 혀에 드러난다 그럼 틀린 것이지. 혀는 심에 싹 개규하는 곳이다 그렇게 돼 있어. 묘, 쌍묘자 써가지고 심의 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굴이 드러난다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 여러분 착각하는 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시험 볼 사람 안 계시죠? 6월달 특강이 있으니까 그때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나타난다, 얼굴색이 나타난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쭉 헐허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 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은 큰 틀로 심이 결국 심이 주관하고 있는 아까 얘기한 신지와 혈맥, 혈과 관련되어 있는 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심의 주증상이 나타나더라. 심의 주증상이 다시 한번 설명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심계불면 꼭 나왔네. 심계불면 다멍이 나오면 무조건 심지 문제, 심주 혈맥 문제니 둘 중 하나. 무조건 심의 문제예요. 그 동양 가서 심을 두 가지로 큰 틀로 심주, 신지, 심주 혈맥으로 생리 기능을 설명해요. 그 속에 많은 이와 같은 큰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진단할 때 써먹도록 병인병기, 심의 병기에서 하나하나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음은 뭐고 심량은 뭐고 그래서 그 기능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그것이 문제 됐을 때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 거 하나가 풀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힘에 대한 큰 틀, 동양학에서 말하는 힘의 장상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해됐죠? 예. 이해되신 분은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